디지털 화폐, 현금의 종말인가?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CBDC 완벽 정리. 상상해보세요. 지갑에 현금이나 카드 대신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세상. 커피를 사거나 친구에게 돈을 보내거나 심지어 집을 살 때도 클릭 몇 번으로 모든 결제가 끝나는 미래. 앞으로 10년 뒤 현금은 정말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시대를 함께 탐험하는 채널, 볼수록 잘 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체 14부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 디지털 화폐에 대해 알아볼게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정부가 만든 CBDC까지 디지털 화폐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디지털 화폐가 무엇이고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지 완벽히 이해할 거예요.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먼저 디지털 화폐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전자 형태로 존재하는 돈이에요. 현금처럼 만질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친구한테 돈 보내는 것도 디지털 결제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할 디지털 화폐는 훨씬 더 혁신적이에요. 이건 단순한 앱 결제가 아니라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새로운 돈의 형태예요. 디지털 화폐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둘째, 가격이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 셋째, 정부가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예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디지털 화폐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가치가 오르내리지만 희소성이 있어서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아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 가격이 안정적이어서 일상 거래에 쓰기 좋아요. 그리고 CBDC는 정부가 보증한 디지털 현금. 국가가 책임지니까 신뢰도가 높죠. 어때요? 디지털 화폐의 큰 그림이 좀 잡히시나요? 자, 이제 각 자산을 깊이 파헤쳐 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만든 최초의 디지털 화폐예요. 사토시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지만 그가 만든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들었어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움직여요.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 모든 거래를 투명한 디지털 장부에 기록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한테 1비트코인을 보내면 이 거래는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록되고 누구도 조작할 수 없어요.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비트코인의 혁신이에요.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존재해요. 마치 지구에 금이 한정된 것처럼 비트코인도 한정된 자원이에요. 이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죠. 실제로 2024년 기준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업비트와 빗썸 같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죠. 특히 2024년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몰려들었어요. ETF는 쉽게 말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 상품이에요. 한국 투자자들도 업비트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이 열풍에 동참하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벽하지 않아요. 가격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해서 커피 한 잔 사는데 쓰기엔 불편해요. 예를 들어 2021년에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8천만 원까지 올랐다가 2022년엔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변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더 많이 쓰이고 일상 결제에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적합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비트코인은 총 몇 개일까요? 정답은 2100만 개예요. 댓글에 비트코인 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닉네임 소리쳐 드릴게요. 이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예요. 어떻게 안정적일까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 화폐나 금 같은 자산의 가치가 고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테더 USDT는 1USDT가 항상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유지해요. 또 다른 인기 스테이블 코인인 USDC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정성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해외 송금, 심지어 온라인 쇼핑에도 쓰이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토스나 카카오페이로 친구한테 1만원 보내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로 1달러를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디지털 돈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100달러를 보내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은행 송금은 며칠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죠. 하지만 USDT를 쓰면 몇 분 안에 수수료 거의 없이 보낼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업비트나 빗썸에서 USDT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3년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7조 달러 규모를 기록했어요. 이는 전 세계 은행 송금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예요.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처럼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에서도 프리랜서들이 해외 클라이언트로부터 USDT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보완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편리함을 극대화한 자산이에요. 마지막으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알아볼게요. CBDC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돈이에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만들지만 CBDC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식 화폐예요. 예를 들어 중국은 2020년에 디지털 위안을 출시했어요. 디지털 위안은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앱에서 이미 쓰이고 있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디지털 위안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오프라인에서도 NFC 기술로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결제가 완료돼요. 한국도 CBDC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한국은행은 2024년에 디지털 원화 테스트를 시작했죠.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서 디지털 원화로 버스비를 내거나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CBDC는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보다 더 빠르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해요. CBDC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CBDC는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수표예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죠. CBDC가 상용화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예를 들어 세금 납부, 정부 보조금 지급, 심지어 투표 시스템까지 디지털 화폐로 더 투명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도 있어요. CBDC는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여러분은 CBDC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디지털 화폐의 3가지 종류를 정리해 볼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희소성과 투자 가치를 자랑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로 안정성과 편리함으로 일상 거래에 최적화됐죠. 그리고 CBDC는 정부의 디지털 현금으로 신뢰와 효율성을 앞세워요. 이 3가지 디지털 화폐가 합쳐지면 현금 없는 세상이 정말 올지도 몰라요. 여기서 잠깐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상상해보세요. 2030년 여러분은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송금을 하고 디지털 원화로 세금을 낼지도 몰라요. 아니면 현금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디지털 화폐 또는 현금 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의견 소개할게요.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제, 생활, 심지어 사회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예요. 2023년 기준 업비트와 빗썸의 1일 거래량은 3조 원을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죠. 중국의 디지털 위안은 이미 1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이고 미국과 유럽도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디지털 화폐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요? 비트코인에 투자해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외 송금을 시도해 볼까요? 아니면 디지털 원화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 더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았어요.
블로그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팁, 스테이블 코인 사용법, 한국의 CBDC 최신 소식을 더 깊이 다뤘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또 다른 별, NFT에 대해 알아볼게요. NFT가 뭔지, 왜 디지털 예술이 수백억 원에 팔리는지, 한국에서도 NFT로 돈을 벌 수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디지털 자산 시대,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디지털 화폐 써주시고 어떤 자산에 제일 관심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